이로 인해 매년 전 세계에서 1,000만 명이 사망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과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0가지 음식은 다시는 먹지 않을 겁니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이 10가지 음식을 먹거나 추천받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형 당뇨병이든 제2형 당뇨병이든 아니면 당뇨 전 단계이든 이 음식들 중 일부는 줄이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며 해로운 음식 10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음식은 자연 상태에서 매우 건강한 음식이라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튀기거나 소금을 뿌리거나 심지어 설탕이 첨가된 달콤한 코팅과 함께 먹곤 합니다. 맞추셨죠? 10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잠깐만요. 견과류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나요? 네. 견과류는 단백질, 오메가3, 3와 같은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설탕이 첨가된 견과류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먹지 마세요. 그리고 자주 튀길 때 사용되는 가공 지방이나 첨가된 소금의 나트륨도 피해야 합니다. 슈퍼마켓에서 다양한 종류의 견과류를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주유소나 다른 간이 매장에서 견과류를 사지 마세요. 이런 곳에서는 건강에 좋지 않은 견과류를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해로운 음식 9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꽤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당뇨병 환자에게는 매우 문제가 되는 음식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음식들을 덜 해로운 것부터 해로운 것까지 순서대로 정렬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가장 해로운 음식이 마지막에 1번으로 나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 경험과 주관적인 의견에 기반했습니다. 명심하세요. 저는 1형 당뇨병 환자이지 의사나 요양사가 아닙니다. 9번은 과일 주스입니다. 여러분은 과일 주스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신선한 오렌지 주스에는 비타민 C가 많아 좋습니다. 하지만 과일 주스에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거든요. 이것은 당뇨병 환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렌지는 혈당 지수가 높아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그리고 오렌지에서 즙만 짜내면 통 오렌지에 있던 대부분의 식이섬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혈당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스무디를 더 선호합니다. 믹서기로 과일을 갈아도 좋은 성분은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과 낮은 과일, 예를 들어 스무디에 베리류를 함께 넣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훨씬 더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무디에 넣는 비밀 무기는 치아씨드나 아마씨입니다. 이것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느리게 하고 그 결과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늦춰줍니다. 다른 것으로는 아보카도, 그릭 요거트 또는 코코넛 밀크를 추가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늦춰줍니다. 왜냐하면 지방이 탄수화물을 감싸서 혈류로 빠르게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 이 영상에서 제가 공유하는 몇 가지 팁을 시도해 보시고 혈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팁들은 저에게 아주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8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며 저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달걀을 먹으면서 괜찮다고 정당화하는 당뇨병 환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다른 점들도 있습니다. 달걀의 칼로리 중 약 60%는 지방에서 나옵니다. 달걀에는 콜레스테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평균 크기의 달걀 한 개에는 약 20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빅맥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그리고 예상하셨겠지만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심장질환은 당뇨병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먹는 계란이 기름을 많이 써서 프라이하거나 스크램블로 만든 것이라면 삶은 계란이나 수란이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계란을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에는 아침마다 계란을 2~3개씩 먹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7번째, 가장 해로운 음식은 저에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음식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번째 음식이 저에게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도저히 그걸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한 번 30일 동안 아니면 그보다 좀 더 길게 끊은 적이 있었고 그 경험에 대해 이 채널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다시 시작했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정말 멈출 수가 없어요. 중독된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텐데 바로 다이어트 탄산음료입니다. 세상에 정말 맛있어요. 이건 처음엔 정말 무해해 보이죠? 당뇨병이 있다면 일반 콜라 대신 다이어트 콜라나 코카콜라 제로를 마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첨가 설탕이 없으니 더 나을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다이어트 콜라에는 감미료 등 여러 첨가물과 인공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인공 화학물질로 가득해서 몸이 단 음식을 더 원하게 만들고 결국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서 그런 점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제 경우에는 다이어트 콜라를 너무 많이 마신 또 다른 부작용이 치아를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저는 치아의 배부분의 에나멜이 손상됐고 그로 인해 많은 고통과 비용이 들게 됐습니다. 아주 곧 저는 각 치아마다 도자기 비니언을 씌우는 큰 시술을 받아야 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맞춤 제작된 얇은 껍질 같은 것으로 당연히 저렴하지 않을 거라는 걸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아직 가능하다면 다이어트 소다를 끊으세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중독된 걸 후회합니다. 여섯 번째는 당뇨병 커뮤니티에서 흔히 먹고 건강하다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바 제품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건강바에는 첨가당이 들어있어서 당연히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첨가당이 없더라도 아마 다른 가공된 성분들이 들어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당신에게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미슬리바를 절대 먹지만 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원하는 건 뭐든 먹을 수 있죠. 하지만 저라면 그런 제품을 살 때 라벨을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고 첨가당이 없는 제품을 고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한 적은 재료로 만들어졌고 식이섬유도 많은 제품을 고르려고 할 거예요. 꼭 탄수화물 함량이 가장 낮은 바를 고를 필요는 없고 재료가 가장 적은 바를 고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재료가 적을수록 보통 더 자연스럽고 건강하기 때문이죠.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지만 제가 따르는 일종의 경험칙이고 왜 다들 그렇게 보는지도 이해해요. 대부분 여러분도 탄수화물 함량을 확인하고 싶으실 거예요. 탄수화물이 혈당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완전히 이해해요. 하지만 항상 탄수화물만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제 제 리스트 5번째 해로운 음식에 대해 분명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 3분의 1 이상이 커뮤니티 탭에서 이 음식을 가장 좋아한다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번째로 해로운 음식은 스테이크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스테이크와 소고기를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계란은 줄인 것과 비슷한 이유로 이런 음식들도 줄이게 되었습니다. 스테이크에는 탄수화물이 없지만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바로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건강에 좋지 않고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던 심장질환 같은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로서 외식하고 싶은 마음을 잘 압니다. 아시아 음식점이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는 것보다 스테이크하우스에 가서 스테이크와 샐러드를 먹는 게 확실히 훨씬 쉽죠. 왜냐하면 그런 곳들은 혈당을 엄청나게 올릴 게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스테이크하우스에서는 혈당에 좋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와 샐러드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스테이크를 너무 많이 먹거나 포화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당뇨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인슐린 감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해로운 음식 4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이걸 안 보고 있길 바랍니다. 왜냐면 제 아내는 일요일 오후에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커피와 케이크, 그리고 도넛, 머핀, 케이크 같은 커피와 케이크 종류의 음식들, 그리고 스타벅스의 580칼로리와 95g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모카, 쿠키, 크럼블 프라푸치노 같은 것들은 설탕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건강에 좋거나 혈당에 좋은 건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혈당을 하늘 끝까지 치솟게 만들 뿐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혈당을 하늘 끝까지 치솟게 만들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이미 5번은 말한 것 같은데 사실이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블랙커피 한 잔을 못 마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블랙커피조차도 카페인 때문에 혈당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카페인이 몸을 자극해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게다가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은 몸에 16시간 동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커피나 다른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은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혈당 관리와 충분한 수면, 카페인 과다 섭취를 피하세요. 저도 제 다이어트 콜라 중독을 꼭 줄여보겠습니다.
케이크, 도넛, 머핀 등은 저는 더 엄격히 관리합니다. 저처럼 이런 음식은 피하길 권합니다. 그리고 정말 케이크를 너무 좋아해서 도저히 끊을 수 없다면 아래에 링크해둘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그 영상에서 당뇨병 환자도 먹기 좋은 베이킹 팁을 몇 가지 공유했습니다. 가장 해로운 음식 세 번째는 피자와 패스트푸드입니다. 이건 언제나 변함없는 사실이죠. 저는 많은 당뇨병 환자들, 특히 인슐린에 의존하는 분들이 인슐린의 적정 용량을 맞추고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피자나 버거와 감자튀김을 먹을 때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이런 종류의 식사가 혈당을 2번이나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입니다. 이 음식들은 탄수화물이 많고 피자 도우나 버거번에는 가공 밀가루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점은 이런 패스트푸드에는 가공된 지방도 가득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감자튀김, 튀긴 버거나 치즈가 듬뿍 들어간 피자 토핑 등이 그렇죠. 이런 가공된 지방은 콜레스테롤에 매우 해로울 뿐만 아니라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어느 정도 지연시킵니다. 지방은 단순히 탄수화물을 가둬두고 식사 후 몇 시간이나 지나서야 그것들을 혈류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피자를 먹으면 밤새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강렬하고 오래 지속되는 혈당 급전을 일으키는 또 다른 대표적인 음식 예시는 맥도날드의 밀크쉐이크입니다. 또 몇 분 전에 언급했던 스타벅스 모카, 쿠키 크럼블 프라푸치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알겠어요? 패스트푸드를 완전히 피하고 우리 삶에서 없애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패스트푸드는 편리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체인점들은 음식들을 정말 중독성 있게 만듭니다. 그 음식들은 정말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맥도날드에 가고 또 어떤 체인점이든 다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해로운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와 의견이 다를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고 있는 걸 보는데 그게 꼭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저탄수화물 식단의 일환으로 이걸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목록에서 두 번째로 해로운 음식은 가공육, 즉 베이컨, 살라미, 햄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었던 적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먹는 걸 정당화하기가 정말 쉽다는 걸 잘 압니다. 이 음식들은 제 혈당을 올리지 않아 저한테 완전히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어도 혈당 수치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이어트 콜라에 중독됐던 것처럼 이것에도 중독이 됐어요. 저는 매일 데일리미트를 최소 한 팩씩, 그것도 작은 팩이 아닌 걸 먹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모르타델라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던 다른 것들과 비슷하게 델리미트는 포화지방이 가득하고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으며 중독성이 있어요. 이건 콜레스테롤이나 신장병 때문만이 아니라서 나쁜 거예요. 하지만 포화지방 섭취량, 특히 가공식품에서 오는 포화지방이 너무 많으면 인슐린 감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당뇨병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것들을 줄이면 인슐린 투여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로서 실제로 먹는 탄수화물의 양을 바꾸지 않고도요. 오늘로 제가 가공육을 끊은 지 6개월이 됐는데 정말 기분이 꽤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여전히 먹는 가장 해로운 음식 1위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 모양을 눌러서 모든 알림을 쳐주세요. 앞으로 영상 올릴 때마다 알림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타입 1 턱스 목록에서 가장 해로운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놀라지 않으실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이것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담배와 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흡연자이거나 술을 조금 과하게 드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해 마세요. 당뇨병과 함께 사는 건 정신적으로 정말 힘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겪는 것 외에도 정말 많은 기복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끔 현실에서 벗어날 탈출구가 필요하죠. 저도 그랬고 약 10년간 담배를 피웠습니다. 저는 33살 때 담배를 끊었고 술도 꽤 많이 마셨습니다. 분명히 마시지 말았어야 할 만큼 많이 마셨죠. 그리고 저는 딱 6개월 전에 술을 끊었습니다. 6개월 전 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때였어요. 저는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싶어요. 담배나 술을 끊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중독성이 강하지만 동시에 많은 생활습관병의 주요 위험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과 결합되면 그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금연이나 금주를 고민하고 있다면 꼭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댓글란이나 제 패트리온을 통해 연락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이 10가지 해로운 것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성공적인 당뇨병 관리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혈당을 즉시 낮추고 앞으로 당뇨병 합병증의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클릭해서 꼭 시청해보세요. 그 영상에서 혈당 낮추는 방법을 모두 공유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차오!